안녕하세요, 리섭입니다. 오늘은 선거제 개혁이 왜 독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연히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선거제 개혁을 동의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해 드릴 거니까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선거제 개혁을 찬성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이 영상의 내용을 전파해 주세요.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 왜 선거제 개혁을 하려고 하는지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사 경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사상 최악의 상황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소득 주도 성장의 처참한 실패로 인해서 하층민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데에 아무런 지장도 없고 이전 정권이랑 별다른 점을 못 느끼시겠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하위 계층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하층민들의 삶은 이미 박살이 났고 이제 다음은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바닥부터 정말 차근차근 박살이 나고 있거든요. 소득주도 성장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 마지막에 제가 예전에 올렸던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에 대한 영상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이렇게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북한 평화 노래를 부르고 있죠 아주. 근데 그게 또 성과도 없어.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경제를 개박살을 내놨어도 그나마 지들끼리 잘하고 있다고 자위를 하고 있던 게 대북 정책인데요. 드디어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또 쐈어요. 더 골 때리는 거는 합참에서는 이게 지금 미사일이 아니래요. 그럼 뭘 쏜 거야? 뭐 폭죽놀이 한 건가? 아무튼 상황이 이러니까 이제 수습도 안 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좆됐다 싶은 겁니다. 이대로라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대패를 할 게 불보듯이 뻔하고 그러면 민주당은 이제 힘을 잃게 돼서 더 이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랑하는 김정은 팬클럽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비례대표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비례대표를 10석 정도를 뺏어서 정의당에 주는 꼴이 됩니다. 정의당은 민주당보다도 훨씬 더 친북 성향,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정당이에요. 취지는 무슨 군소정당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다라고 하면서 좋은 말로 포장은 해놨지만 그냥 같은 편인 군소정당에게 의석수를 배분해서 자유한국당의 힘을 빼앗고 지들끼리 또 소득주도 성장으로 나라 경제 씹창내고 북한의 마음대로 퍼주겠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 날짜가 내년 4월 15일입니다. 영상을 찍는 오늘이 5월 5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47일이 남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는 데는 최소 270일, 최장 330일이 소요됩니다. 계산이 나오시나요? 선거일이 다가오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투표제도를 바꿔서 자기네 편이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힘을 잃게 되고 친북 친중 성향인 민주당, 정의당에게 저항 한번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정책대로 질질 끌려다닐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독재 정치가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군소정당에게 힘을 실어준다고요?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그 당이 그 당이에요.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것들을 정의당에서 반대하는 거를 저는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군소정당에게 힘을 실어줘서 의견의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군소정당 의원들이 전부 좌익이고 문재인 정부에게 반대하지 않는 정당임을 이용한 차기 국회의원 선거 대패 방지 꼼수인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독일 같은 선진국도 그럼 독재국가냐?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은 대개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제가 많고 인구가 적은 나라들, 정부 기능이 축소된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피라미드 조직으로 되어 있는 막강한 행정부가 있는 경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1야당의 기능을 제한해서 행정부 독재국가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또 이런 말을 하면 민주당에서는 자유한국당은 토착 외국, 친일파 당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은 필요 없다, 없애야 하는 적폐 세력이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 프레임도 벌써 한일전으로 컨셉을 잡아놨더라고요. 얘네 진짜 프레임 씌우는 거는 최고야 최고. 이거에 대해서도 반박을 해보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 우리나라 정당들의 우호 성향을 살펴보면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친미와 친일을 추구하고 진보 좌파 진영에서는 친북, 친중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친일파, 토착 외구라고 프레임을 씌우면서 공격을 하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북한과 중국이 둘 다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을 빨갱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상대 정당을 친일파, 토착 왜구, 적폐 세력이라고 부르는 건 괜찮지만 본인들을 빨갱이라고 부르는 건 또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미를 외치는 사람들은 정말 뇌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최소한의 고마움도 모르는 개쓰레기 같은 인간들이에요. 미국이 일본에 핵을 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독립도 못했을 거고, 해방 이후에도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북한과 중국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적화 통일이 돼서 지금의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랬으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유튜브도 못 보고 스마트폰이 뭐야, 호미 들고 감자나 캐면서 김정은 찬양하고 있었겠죠. 여성분들은 죄다 김정은의 기쁨조로 잡혀가서 강간이나 당하면서 성놀이 취급을 받았을 거고요. 이거는 반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빠르게 깨닫고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동맹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과 함께 하려면 일본과의 우호적인 관계도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저는 일본을 좋아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은 미국한테 핵을 2방이나 쳐먹고서도 저렇게 본인들의 국익을 위해서 미국이랑 다시 동맹까지 맺고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러지 못합니까? 그리고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친북, 친중은 되는데 친일만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우리나라가 식민지였을 때 친일파를 싫어하는 거야 뭐 그렇다 쳐도 지금 이 시대에 일본하고 잘 지내자고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과거 역사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일본보다는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훨씬 더 나쁜 짓을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해왔습니다. 위안부 문제나 정신대 문제, 사도광산 문제도 중국에 당한 일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밖에 안 돼요. 일본이 독도를 노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독도를 가져간 건 아니죠. 근데 중국은 실제로 백두산의 절반을 가져갔고, 지금 장백산이라고 불리는 백두산은 실제로 절반이 중국의 소유입니다. 심지어 중국이랑은 6.25 전쟁 때 적으로 싸웠고요. 그 역사가 10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국이랑은 다 화해하고 친하게 지내자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일본과는 친하게 지내면 욕을 합니까? 북한 지뢰로 발목이 날아간 병사들, 천안함 사건, 연평해전으로 북한군에게 끔찍한 공격을 받고 죽어갔던 우리의 소중한 청년들, 중국, 북한 이 개새끼들은 이런 개같은 짓거리들을 해놓고 우리한테 사과 한마디라도 했나요? 그 사건들이 불과 얼마나 됐습니까? 근데 사과도 안 하고 지금도 개 양아치 같은 짓거리들을 일삼는 그들하고는 국익을 위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된다면서요. 제가 지금 무슨 중국, 북한이 잘못했으니까 그들하고 싸우자거나 일본이 덜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왜 사람들이 일관성이 없냐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말대로 과거는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사과 한마디 없는 중국과 북한은 그렇게 감싸주고 화해하자고 하면서 거듭 사과를 하고 있는 일본한테는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면서 사과를 거부하고 있어. 만약에 김정은이 그냥 무표정으로 그때 일은 미안하다고 딱 한마디라도 입에 발린 사과라도 한마디 한다면 문재인은 북한이 드디어 변했다면서 북한에 얼마를 퍼줄지 상상도 안 됩니다. 온갖 언론들에서는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다고 또 난리 발광을 떨겠죠. 도대체 왜 일본하고만 그게 안 되는 건가요? 북한이나 중국은 진정성 없는 사과라도 했습니까? 걔네는 오히려 지들이 뭘 잘못했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잖아. 어떤 사람이 일본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주장해서 그 사람이 무슨 을사조약을 맺을 것도 아니고 한일 합방을 할 것도 아니고 나라를 팔아서 일본에 바치자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서 일본과의 교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중국, 북한 따위의 공산주의 국가랑 손잡는 것보다 오히려 국제 정세를 살펴봤을 때 지리상으로도 가깝고 체제도 비슷한 데다가 미국의 동맹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한국과 일본, 미국이 뭉치는 편이 우리나라에게 훨씬 더 이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이 세뇌하는 친일파, 토착 외구 프레임에 갇혀서 좁은 시야로 세상을 보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일제시대 때 일본 편에 서서 같은 한국인들을 못살게 굴었던 그런 친일파들을 옹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욕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 사람들은 욕하세요. 저도 욕합니다. 마음껏 욕하셔도 됩니다.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친북, 친중은 되면서 친일은 안 된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김정은밖에 모르는 바보 신이라서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겁니다.
한일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들이 유감스러운 과거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영국만 해도 유럽 대륙의 여러 국가들과 수년, 수십 년의 전쟁을 치렀고 런던은 무차별적인 폭격과 공습까지 당했었어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 스페인, 포르투갈의 관계 또한 어쩌면 한일 관계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그리고 안타까운 과거사에 여러 나라들이 묶여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과거는 청산하고 정상적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일본을 좋아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일본을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를 잊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어리석은 건 과거에 집착하고 얽매이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왜곡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은 분명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분노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것들 때문에 수많은 일본인들, 수많은 일본 기업들과의 관계들까지 훼손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나라의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잘 활용해야 되는 중요한 거점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을 배제한 한미동맹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일본과의 대립적인 관계 속에서 한국의 대외 무역과 외교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의 일본과의 우호적인 관계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권장되어야 될 일입니다. 아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미국인 친구랑 일본인 친구, 그리고 북한인 친구랑 중국인 친구, 얘네들 중에 한 무리랑 놀아야 되면 너네 누구랑 놀 건데, 어? 오늘의 요약. 선거제 개혁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국민들에게 군소정당에게도 힘을 줄 거다. 이미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다라고 그럴싸한 말을 짓거리면서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의 편인 정의당에게 힘을 실어줘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 정치로 소득주도 성장으로 나라의 경제를 말아먹고 북한에게 더욱더 퍼주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비열한 꼼수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밤낮 없이 힘들게 벌어서 내는 세금으로 김정은 돼지 새끼 외차 사주고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싶으시면 선거제 개혁 찬성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문재인 정부 지지하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패스트트랙 선거제 개혁으로 민주당의 뜻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이 되면 확실히 절망적인 상황이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올바른 투표만 해주신다면 그때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저들의 이빨린 말에 속아서 휘둘렀던 촛불의 힘을 이번에는 올바르게 써주세요. 더 이상은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 정치인들에게 속지 마시고 내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휘둘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칼인 투표권이라는 칼로 국민들을 개 돼지 취급하며 기만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 처절한 응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뭔 되지도 않는 자꾸 친일파 프레임을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왜 일본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중요한지를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정말 답답해서 못 봐주겠어.